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은 즐겁게 보내셨죠? 네, 지금은 5월 26일이고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22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미증시 올랐습니다. 나스닥. 다우는 그냥 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1%, 나스닥 100지수는 0.99%, S&P는 0.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분석해보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월요일 밤 미증시는 휴장입니다. 네, 휴장이지만 나스닥 선물은 새벽 2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영상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번 주 주봉, 네, 나스닥의 어떤 중기 관점에서의 방향성은 제가 주봉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네, 지난 3월달부터 제가 나스닥 쇼뷰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선물 투자는요, 해외 선물 투자는 방향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결국 오르느냐 떨어지느냐를 맞추는 게임이기 때문에, 네, 이 방향성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제가 지난 3월달 한참 금리나 올해 3회 한다, 시장이 한참 들떴을 때, 그때부터도 저는 올라갈 때마다 숏이다,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빠지다가 올라가고 빠지다가 올라가고 되게 외로운 숏 싸움을 했어요. 계속 숏숏거리다가 4월달에도 숏을 말씀을 드렸고, 전 61선 깨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깨졌고, 그죠? 결국 적중을 했고, 이제 121선이 깨졌죠. 그때 저는 바닥이다. 네. 그때 이제 지수가 본격적으로 급락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더 빠질 거라는 의견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그때 이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했는데, 제가 이제 지수 바닥 찍었다 반등 나올 거다라고 하니까, 한 유저분이, 더 빠진다면서, 저한테 무슨 소리 하냐고 막 이렇게 비웃었던 또 기억이 나요. 네.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급반등이 나왔고, 또 21선 돌파했죠. 이때 원래는 제가 그 5월 달에도 숏뷰였었어요. 5월 달에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은 이제 숏을 한번 볼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중간에 뷰를 바꿨죠. 왜냐면 21선 돌파하는 이 패턴을 보니까, 이 패턴, 이날의 이제 어떤 지수의 어떤 특징들, 특징 같은 것들을 알고리즘화해서 과거 케이스 스터디를 해봤거든요. 네. 백테스팅을 해보니까 추가 상승 나올 확률이 8, 90%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유로 회원님들께도 지수 더 갈 것 같습니다. 네. 숏뷰는 제가 잠정적으로 이제 바꾸겠습니다. 숏뷰에서 관망으로 바꾸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롱뷰로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과적으로 계속 올라갔죠.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도 제가 계속 패턴 분석하면서 지수 더 갈 거다. 그래서 제가 이때 21선 골든크로스 나온 이후부터 최근까지 숏뷰를 단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언제 처음으로 숏을 말씀드렸느냐? 이날 장대목 나왔죠? 이날 미증시 장 시작하기 전에, 이날이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던 날이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인해서 미증시가 갭상승 출발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장 시작 전에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갭상승하고 나서 아마 숏이 나올 것 같다. 제가 21선 골든크로스 이후로 거의 한 3주 만에 처음으로 숏뷰를 제시했던 게 이날입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날 시작하자마자 완전 급락이 나왔죠. 네. 결과적으로 지금 3월 달부터 최근까지 제 방향성, 이제 시황이 한 번도 빈당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 맞췄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제가 하루하루 오늘은 양봉입니다, 음봉입니다, 이거는 못 맞춰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방향성은 다 맞췄다, 지금. 다 맞췄다. 쇼표 그날 적중했고, 예. 그리고 이제 이날, 마지막 날이죠? 금요일날. 금요일날 제가 또 장 시작 전에 뭐라고 했어요? 오늘은 반등 본다.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반등 봅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결국 반등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제 금요일이 끝났고 하기 때문에 주봉도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계속 주봉이 중요하다 노래를 불렀는데, 이 주봉 관련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일봉부터 볼게요. 지금 여기 형광색 보이실 거예요. 형광색.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지난번에 21선 골든크로스 나왔을 때 이때의 어떤 기술적인 특징들을 알고리즘화해서 시그널을 만들어서 백테스팅을 거쳤다. 그래서 추가 상승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아냈다 라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과열이에요. 엄청난 비이성 과열인데
현재 이 기술적인 특징들을 마찬가지로 똑같이 알고리즘화해서 제가 시그널을 만든 겁니다. 형광색으로.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그런 패턴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우선 나스닥 100 지수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부터. 자, 형광색이 또 있는지 찾아볼게요. 딱 보니까 지금 눈에 띄는 게 어떻습니까? 여기 하나. 형광색 보이시죠? 그 외에는 없어요, 지금 형광색이. 네, 좀 되게 지저분해 보이지만은, 아무튼, 형광색은 딱 눈에 띄기 때문에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그만큼 뭐예요? 지금 나온 패턴이 어때요? 상당히 희귀한 패턴이다. 이런 비이성 과열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거의 한 26년간 딱 지금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나스닥 100 지수에서. 자, 그러면 과거에 2009년도에 이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비성 과열이 나왔고요. 형광색이 떴고요. 떴는데 추가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탄력이 둔화가 되는 모습이죠. 그죠? 결국 버티다가 추가 하락이 나왔네요. 그죠?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례가 표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수에도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S&P 500입니다. 쭉 볼게요. S&P 500은 좀 있네요. 사례가. 그죠?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자, S&P 500에서 형광색이 나오고 나서 추가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봤자 하루 이틀입니다. 그죠? 이따가 다시 급락을 하는 모습이에요. 보이시죠? 네. 또 보겠습니다. 이때는 2017년도네요. 자, 이때도 형광색이 나온 다음날부터 계속 급락을 합니다. 맞죠? 네. 2017년도. 그 다음에 2014년도입니다. 이때죠? 네, 이때는 좀 더 올라갔어요. 이게 나오고 나서 빠졌죠, 분명히. 하지만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올라갔다가 그때부터 탄력이 둔화가 되더니 결국 한 2, 3주 때부터 급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죠? 또 보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2015년도 거 봤고요. 이제 2009년도 이후를 볼 거예요. 자, 떴죠? 형광색 떴죠? 뜨고 나서 역시나 조정. 살짝 올라갔지만 또 조정. 그러다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010년도입니다. 요때는 좀 세게 올라갔네요. 바로 올라갔다가 이때 탄력이 둔화되긴 했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맞죠? 네. 그래서 형광색이 나오고 나서 2010년도와 2011년도에는 추가 급등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 외에 아까 나스닥 100 지수부터 시작해서 봤을 적에는 나머진 다 하락이 나왔다. 바로 빠지는 경우도 있었고 하루 이틀 버텼다가 빠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없네요. 그죠?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는 나스닥 종합지수를 볼게요. 나스닥 1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다르거든요. 자, 나스닥 100 지수에서 보니까 자 여기는 2017년도 네, 자 뜨고 나서 하루도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가 급락이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그널 자체가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비이성 과열이다. 언제 급락해도 전혀 예상하지 않을 자리거든요. 또 여기도 보니까 형광색이 나오고 나서 바로 급락이 나오고요. 이때 형광색이 나오면서 바로 급락이 나왔지만 11선 지지 받고 한 번 더 올라갔습니다. 갔다가 2주 정도 있다가 꺾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쵸? 네. 그리고 과거에 2005년도에도 있네요. 자, 이때 보니까 뜨고 나서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나왔다가 급락을 하는 모습. 자, 결론 한번 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급락이 나왔던, 그러니까 결국 한 1, 2주 전으로 급락이 나왔던 케이스가 제법 있었죠. 하지만 반대로 상승이 나왔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네. 어느 쪽이 확률이 높다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거의 제가 보니까 거의 반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이 나왔다가도 빠진 경우도 있었고, 당연히 언젠가는 빠지죠. 네, 추가 상승이 나왔던 경우도 있었고, 거의 바로 빠졌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만 놓고서 봤을 적에 조금 애매하다. 조금 애매하다. 아까 제가 그 21세 골드크로스 당시에 이 시그널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는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거의 80, 90% 이상이었어요. 추가 상승 나올 확률이. 그래서 제가 롱이다라고, 롱 쪽에, 롱 쪽 좀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이 시그널만 놓고 봤을 적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죠, 분명히.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추세선을 한번 이제 그어봐서, 추세선 기준으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나스닥 100 지수의 본장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S&P도 같이 볼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우선. 자, 화면 보시면은 지금 보고 계신 것은 S&P 500입니다. 네, S&P 500 지수예요. 자, 차트 먼저 보시면 자, 이게 지난 3, 4월 고점, 여기도 고점끼리 이었습니다. 고점끼리. 자, 그리고 지난번에 신고가 나왔을 때 장대 양봉 돌파가 나오고 양. 딱 이 추세선 있죠? 고점끼리 이은 추세선. 여기를 어떻게 했어요? 지지를 딱 받아요. 봤더니 추가 상승. 하지만 다시 고점에 부딪히고서 빠지는 모습. 또 갭상승 출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 또 급락. 그죠? 자, 얘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빠질 거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선이 좀 강력한 지지선 내지는 정선이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맥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돌파했다가 지지받고 올라가고 또 지지받고 또 갭이 뜬 거 아니에요. 이번에 급락을 했잖아. 얘가 빠질 거면은 여기서 어떻게 저항을 받았었어야 되죠. 그죠, 여러분? 양봉으로 마감을 하더라도 이런 식의 캔들. 자, 이렇게. 자. 네, 왜 안 돼? 이렇게, 그죠? 이런 캔들이 나오거나, 이런 캔들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런 캔들이 나오거나, 이 저항대에서, 이 선에서 저항을 받은 모습이 나왔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돌파가 나왔단 말이지. 맞죠? 네. 일단 확률상, S&P를 봤을 적에 확률상으로 어떻습니까? 일단은 다시 저항선을 돌파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긍정적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음날 이제 화요일이 되겠죠. 월요일에 휴장이니까요. 화요일날 이 선을 깨지 않는 캔들이 나오는지 여부. 즉, 자, 무슨 말이냐?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화요일날 캔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뭐 양봉이다라고 하면은, 음봉이다라고 하면은, 양봉이라고 하면은 이런 캔들. 이렇게, 네. 중요한 자리니까 지지 테스트가 한 번 더 나온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지 테스트죠. 아랫꼬리 이 가격대가 이 라인이 탄탄한지를 한번 두드려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랫꼬리가 한번 달리고서 종가 기준으로는 이 위로 마감해야 돼요. 올라가려면 반드시. 그죠? 음봉도 마찬가지예요. 음봉도 똑같이 음봉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그죠? 이런 게 나와주면은 양호한 거예요. 화요일까지는 봐야 된다 그 말이지. 화요일까지는. 금요일날 기준으로 캔들만 놓고 봤을 적에는 일단은 롱입니다. 일단은 요것만 봤을 때는 위험한 순간을 잘 넘겼고 또 11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롱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근데 내가 좀 더 조심스럽게, 좀 더 나는 확률이 좀 더 높은 걸 확인을 하고 나서 배팅하고 싶다 하면은 캔들 하나 정도 더 확인해야 된다. 물론 이런 지지 테스트가 나오지 않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혹은 바로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지 테스트를 받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죠?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죠?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 상황상 일단은 롱이 좀 더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추세선 기준으로 현재 그렇다. 이게 S&P 500이고요. 다음에 이제 나스닥 종합지수. 네, 종합지수를 볼 건데, 자, 종합지수는 지금 조금 이제 추세선들이 많아요. 저항선들이 되겠죠, 그죠? 네, 저항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보시면은 다른 거 떠나서 위에 있는 것만 볼게요. 위에 있는 것만. 네. 자, 이 위에 있는 것만 보게 되면 이 선들 있죠. 네, 제가 아무런 기준 없이 막 그은 게 아닙니다. 다 이렇게 어떤 맥점들이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고점끼리 다 이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다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나스닥 종합지수는 상당히 지금 되게 버거워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이 양봉이 자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수많은 지금 저항선들이 막 이렇게 겹쳐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나스닥 입장에서는 여기를 팍 넘기기 전까지는 사실 안심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 맞죠? 네. 나스닥 기준으로는 조금 애매하다. 나스닥 기준으로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스닥이 가면 혼자 가진 않죠. 그죠? 보통 나스닥이 갈 때는 S&P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등락률은 차이가 있지만 S&P가 갈 때는 나스닥도 가고, S&P가 빠질 때는 보통 나스닥도 같이 빠집니다. 그래서 나스닥만 보면 조금 부담스러운 게 맞는데 그래도 S&P가 상당히 차트는 좋기 때문에 일단은 얘도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 장대 음봉으로 자, 확대해 보겠습니다.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여기 부딪히지도 못했어요, 나스닥은. 그러다가 장대음봉이 나오면서 쫙 밀렸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얘가 만약에 진짜로 약한 추가 하락이 나올 거였다라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날 두 개의 추세선을 돌파가 나온 거거든요. 두 개의 추세선을 넘긴 건데 얘가 정말 약했다면 빠질 거였다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을까요? 윗꼬리를 달면서 마감했겠죠. 윗꼬리 달면서 이렇게 종가를 이렇게 하면서 즉 이탈을 한 다음에 저항 테스트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게 맥점이라고 쳤을 때 돌파한 다음에 지지 성공하게 되면 추가 상승, 혹은 이탈한 다음에 저항 테스트 나오고서 추가 하락. 이게 일반적인 주가의 원리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적용했을 때는 급락을 했으니까 얘가 추가 하락을 할 거면 저항받고서 다시 빠져야 되거든. 근데 얘는 종가 관리를 했다 이 말이죠. 종가 관리를. 그러니까 S&P도 종가 관리를 해줬고 나스닥 종합지수도 종가 관리를 해줬다. 물론 이 저항대가 매우 부담스럽지만 얘도 화요일날 한 번 더 지지 테스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부담스러운 자리다. 근데 종가 기준으로는 잘 마감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이제 나스닥 100지수를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100지수예요. 얘도 지금 추세선이 아주 많죠. 나스닥 종합지수와 나스닥 100지수는 차트가 달라요. 네. 자, 보시면은 얘도 자 많은 추세선들이 있죠. 네. 그다음에 녹색 이 녹색 추세선이 뭐냐, 여기 지난 3, 4월의 고점끼리 이은 겁니다. 네. 이었더니 이런 추세선이 나왔고 실제로 지난번에 신고가 나왔던 다음날 여기서 저항을 딱 받았어요. 즉 정선이 맞죠. 이 선은 어떻다? 유효하다. 자, 저항선 받고 밀렸어. 밀렸는데 어디? 이 전고점에서 정확하게 딱 아래꼬리 달고서 지지받고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랬다가 녹색을 다시 한번 슈팅 시도하는데, 자, 잘 보세요. 이때 잘 봐요. 녹색을 잘 보세요. 녹색을 처음에 이 녹색에서 저항을 받고 빠졌다가 전고점에서 지지를 받았어. 또 올라갔는데 녹색에서 또 저항받은 거예요. 저항받고 다음날 개파락 출발했죠. 그러니까 이 녹색에서 분명히 두 번 연속으로 저항을 받은 거지. 그죠? 그래서 또 지지 테스트가 나왔고 종가를 이제는 처음으로 녹색을 돌파했습니다. 자, 돌파했으면 뭐가 필요하다? 지지 테스트가 필요하다. 자, 돌파하니까 이제 처음으로 또 이제 지지 테스트가 나왔어요. 이렇게 길게. 종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관리했죠. 관리했잖아요. 종가 기준 올려놨잖아.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왔네. 갭 상승 출발했죠. 그죠? 하면서 녹색을 또 이탈했어요. 겨우 지지 테스트를 받았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또 여기 이탈한 거야. 네. 마찬가지로 얘가 약했으면은 녹색에서 또 저항 받고 빠졌겠지. 근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녹색을 아주 강하게 돌파해준 겁니다. 나스닥 100 지수가. 어때요? 긍정적이죠? 그래서 S&P와 나스닥 종합지수와 이 나스닥 100 지수, 세 개의 지수를 전체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일단은 매우 잘 끝난 건 사실이다. 네. 매우 잘 끝났다. 그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 내렸고요. 그 다음에 주봉을 볼 거예요. 제가 주봉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일단은 주봉도 지금 추세선을 그어보게 되면은, 좀 더 정확하게 그어볼게요. 자, 주봉 추세선을 그어보게 되면은, 이런 게 있어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주봉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의 주봉이에요. 네. 자, 고점길이었습니다. 고점. 딱 이었더니 어떻게 돼요? 이번에 돌파를 빡 했죠. 그죠? 자, 돌파를 했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돌파라면 뭐가 필요하다? 지지 테스트가 필요하다. 자, 예를 들면, 자, 이런 개념을, 자, 이 지지 테스트 개념을 모르시겠으면 과거 사례를 보면 돼요. 자, 돌파했죠? 자, 여기를 돌파했죠, 여러분들. 네. 돌파한 여기 때는 바로 추세 상승이 나왔어요. 그죠? 나왔다가 한참 있다가 여기 지지 테스트가 나왔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은,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결국 또 지지 테스트가 나오는. 그러니까 이 지지 테스트는 웬만하면 대부분 나온다. 웬만하면. 근데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좀 걸려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아니면은 바로 급락을 하는 경우도 있다. 정해진 건 없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식의 이제 지지 테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자, 여기를 이제 넘겼잖아요. 드디어. 이 고점과
이 고점을 넘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다음 주에 한 번 더 지지 테스트가 나온다고 하면 여기까지 네, 빠질 공간이 제법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이 가격대가 또 어떤 가격대냐? 여기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선 보이십니까? 여기. 자, 여기 고점 보이시죠? 그죠? 자, 여기를 제가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제 빨간색 선만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추세선이 맞아요. 왜냐면, 자, 여기서 정확하게 저항 받고서 다음 주에 음봉이 나왔어. 그리고 여기서 또 윗꼬리가 달려. 자, 돌파가 나왔어요. 돌파 나오면 뭐다? 뭘 생각해라? 지지 테스트를 생각해라. 자, 혹시나 지지 테스트가 나오면서 음봉이 나왔어요. 근데 이 빨간색은 이탈했죠. 이탈해버리니까 추가량이 나왔네? 그다음 다시 또 돌파 시도가 나왔어. 하지만 강하게 돌파를 못했죠. 살짝 걸쳤잖아요. 그죠? 즉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다음 주에 윗꼬리 달리면서 또 저항을 받죠. 그죠? 저항 받았죠. 돌파 못했잖아. 돌파를 해야 좋은 거예요. 돌파 못했잖아요. 그러더니만은 여기서 또 돌파를 못하더니만 음봉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온 거예요. 맞죠? 자, 그 가격대를 지금 어떻게 됐어? 지금 넘겼습니까? 못 넘겼죠. 그죠? 못 넘겼죠. 돌파를 한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못 넘겼지 지금. 봐봐요. 검정색을 넘겼는데 빨간색을 못 넘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이 나스닥 100지수에서 있어서의 관전 포인트는 뭐다? 이 검정색 추세선 지지 테스트가 나오는지 아니면은 이 빨간색 추세선 한 번 더 돌파가 나오는지. 그죠? 네. 베스트는 뭐예요? 돌파 나오는 거예요. 양봉이 한 번 더 나오면서 주봉상 양봉이 한 번 더 나오면서 돌파가 나와버리면은 얘는 아주 강한 거죠. 물론 과열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는데 과한 거 맞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만약에 이번 주에 자 이거 말고 다른 걸로 설명드릴게요. 자, 이 주봉이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자 나스닥 100지수 주봉이 자세히 보시면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겼어요. 넘겼죠.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만약에 양봉은 양봉인데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이 나오거나 혹은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이런 음봉이 나오게 되면 그럼 다음 주가 위험해질 수 있다. 즉 이번 주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양봉으로 마감했어.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는 주봉 기준으로는 여기서 볼린저 밴드를 돌파해준 거는 사실 이 기술적으로 되게 힘든 거예요.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이게. 네. 아닙니다. 진짜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돌파 종가 기준으로 넘겼기 때문에 저는 종가 관리가 된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추가 상승 확률이 한 60%에서 한 65% 정도 올라간 거예요. 왜냐면 기술적으로 딱 이 자리가 저항 매물이 진짜 많이 나온 자리예요. 저항 매물이. 이런 패턴에서 올라간 자리는. 예. 그래서 보통은 돌파를 못할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돌파를 못하잖아요. 윗꼬리가 날리면 돌파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추가 상승이 아니라 추가 하락 확률이 60에서 65% 확률로 높아집니다. 60에서 65% 이상으로.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양봉을 보고서도 상승 확률이 60에서 65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지 테스트가 한 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지지 테스트가 나와서 이번 주에 이제 새로 시작된 주에서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했다. 이렇게 되면은 하락 확률은 70%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주봉도 계속 지켜봐야 돼요. 그만큼 여기가 되게 민감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주봉에서 관전 포인트는 지지 테스트가 나올 경우에는 최대한 몸통이 얇아야 돼요. 베스트는 무조건 양봉. 아셨죠? 베스트는 무조건 양봉입니다. 적어드릴게요. 자, 관전 포인트 1번 베스트 양봉. 네. 만들어 워스트는 보다 두꺼운 음봉. 두꺼운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다음 주가 되겠죠. 그 다음 주는 급락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양봉이면은 매우 부담스러운 과열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우리 이번 주 주봉이 양봉이냐 음봉이냐 이게 이제 결정되는 이 중요한 키는 누가 주고 있다? 바로 금요일날 발표되는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양봉이냐, 음봉이냐가, 혹은 윗꼬리가 길게 달리느냐,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느냐, 요게 이제 결정이 될 것이다. 알겠죠?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일본 기준으로는 일단 잘 끝났다. 그죠? 네. 잘 끝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걸로, 네. 일본 기준으로는 단기 관점입니다. 단기 관점에서는 한 65% 정도, 네, 확률로 추가 상승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주봉 기준으로도 마찬가지 60에서 한 65% 정도. 일단 롱이 좀 더 우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해되셨죠? 네. 아직 뭐 80% 이상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PCE 제가 그 마감 브리핑에서도 여러분께 계속 매일같이 짚어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자, 요건 이제 금요일자 시황 브리핑 내용인데요. 자, 일단은 PC가 네, 현재 아직은 공식적으로 investing.com에서 아직은 지금 컨센서스가 안 잡혔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잡혔나 안 잡혔나. 아직은 컨센서스가 제대로 안 나오네요. 현재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 하나는 나왔네요. 인베스팅에서 하나는 나왔어요. 지금 보겠습니다. 네, 자, 요건 하나 나왔습니다. 인베스팅에서 0.2. 좋죠? 네, 코어 근원 PCE 전월 대비. 그러니까 전월 대비 빠지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월 대비. 코로나 한참 이제 이후에 그때는 전년 동기 대비를 많이 이제 좀 중요도가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이제는 전월 대비를 좀 더 중요시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지금은 MOM 중요합니다. 네. 보면은 전월 대비 0.2%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상승 탄력이 전월 대비 높게 올라가느냐, 전월 대비 낮게 올라가느냐 이거거든요, 지금. 아셨죠? 네. 그래서 지금은 0.2 괜찮아요. 앞에서 요거 하나만 나왔네요, 지금. 제가 저번에 올려드렸던 요거 참고하시고. 이게 지금 많은 기관 이제 딱 하나 나왔었잖아요. 네, 요거. 그러다 보니까 이 코어에 대한 요거만 먼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 현재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하는 PC는 4월 수치예요. 4월 수치. 그죠? 네, 애플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애플 PC인데 요게 이제 0.24니까 얘네들은 그 소수점 한 자리로만 나오잖아요. PC에서는 저기 뭐야 인베스팅에서 실제로는. 그래서 0.24다 보니까 0.2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YOY 요거 이제 2.75로 현재 집계가 되어 있죠. 반올림하게 되면 이제 이거는 2.8로 나온단 말이지. 2.8. 그래서 코어가 2.8로 나오게 되면 만약에 어떻게 돼요? 지난달이랑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2.8로 나오면 이 정도만 돼도 호재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 그죠? 왜냐면 지난번에 나왔던 4월달에 나왔었던 PC는 처음으로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진짜 한 7,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 코어 PC 전년 동기 대비 수치가 컨센서스 상회를 했었던, 그죠? 네, 컨센서스 상회로 나왔었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도 주가가 올라가긴 했지만 그때 보시면 이랬었어요. 네, 자 보십시오. 이 코어 PC 전년 동기 대비 수치인데 처음으로 컨센서스 상회 빨간색. 그러니까 2023년도 5월 이후로 항상 파란색은 컨센서스 하회입니다. 검정색은 부합이고요. 그러니까 부합 아니면 하회를 계속 했었는데 처음으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컨센서스 상회를 하게 되면 연속성,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PC인데 야 이게 2달 연속으로 컨센서스 상회를 하게 되면 이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건 급락할 여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2달 연속 컨센서스 상회는 정말 이건 되게 부담스러운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맞죠? 근데 이번에 컨센 부합을 하거나 내지는 컨센서스 하회를 하게 되면 이게 시적이었던 거구나. 시장은 안도하게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번 PC 진짜 중요합니다. 연속성을 띠는지 아닌지 그거를 우리 이번 주에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여튼 뭐 요대로만 나와주면은 일단은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거죠. PC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22시 46분인데요. 남은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고요.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